안녕하세요. 아트가옥의 아나운서 이아름입니다. 여러분은 무지개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무지개는 비가 온 뒤 하늘에서 잠깐 동안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일 텐데요. 보기 힘든 풍경이지만 다른 것들이 하나로 잘 어우러진 아름다운 모습, 아마 우리가 가장 추구하고 바라는 세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눈치채셨나요? 사랑에 대한 다양한 색깔을 인정하고 응원하는 의미를 담은 무지개 깃발. 오늘은 성소수자의 이야기, 퀴어 문화와 퀴어 문화를 담은 예술 작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선 어렵지 않게 무지개 깃발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크레파스로 하나씩 색을 그어 그렸던 예쁜 무지개. 그런 무지개가 이곳에서는 동성애자와 동성애를 아우르는 퀴어 문화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어떻게 무지개 깃발을 만들었을까요? 1970년대부터 사용된 이 깃발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아티스트 길버트 베이커가 디자인했으며 그는 주디 갈런드가 부른 노래 오버 더 레인보우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퀴어는 LGBT, 즉 L, 레즈비언, G, 게이, B, 양성애자, T, 트랜스젠더 등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무지개 깃발은 곧 성소수자인 퀴어를 지지하는 깃발인 거죠. 이런 무지개 깃발이 널리 사용되기까지 무지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색만큼 다양한 사건들도 뒤따랐습니다. 1978년 11월 27일 동성애자임을 표방했던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인 하비 밀크가 누군가에 의해 암살되고 이 사건으로 미국 내에서 그를 추모하기 위한 무지개 깃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수요가 늘어난 무지개 깃발을 1989년 미국의 한 지주가 개양을 금지시키고야 말죠. 이때 아파트 발코니에 길을 꾸미려 했던 주민이 지주를 상대로 고소를 했고 결국 주민이 소송에서 이기면서 무지개 깃발은 미국 밖에서도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무지개 깃발은 2021년 현재까지 세계 각국에서 동성애를 상징하며 많은 동성애 지지 운동과 활동에 사용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동성애를 다룬 작품을 통해 동성애의 시대적 흐름을 살펴보고 작품 속에 드러난 그들의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동성애는 기독교가 지배적이었던 중세 시대에선 신의 섭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금기시됐지만 소크라테스가 활동하던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는 동성애가 하나의 자연스러운 관계였습니다. 육체적인 사랑보다 미소년을 사랑하는 것이 이상적인 사랑이라고 여긴 거죠. 이 그림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린 프랑스 신고전주의 화가 장 브룩의 휘아킨토스의 죽음입니다. 그림 속 쓰러져 기댄 사람은 휘아킨토스로 그는 그리스 남부에 살던 뛰어난 미소년이었습니다. 운동신경과 전술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졌던 그를 신들은 사랑하게 됐는데요. 특히 아폴론과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유난히 그를 사랑했습니다. 아폴론과 히아킨토스가 함께 원반 던지기를 하며 놀던 어느 날 구름 위에서 둘의 모습을 제피로스가 보고야 맙니다. 질투에 눈이 먼 그는 아폴론이 던진 원반에 서풍을 강하게 불어 히아킨토스가 원반에 맞아 죽게 하는데요. 이 그림은 아폴론이 쓰러진 히아킨토스를 부여안고 울부짖고 있을 때를 그린 그림으로 그 아래엔 히아킨토스의 붉은 피로 만들어진 히아신스란 꽃도 보입니다. 동성애였던 그들에 관한 스토리가 여느 연인의 모습처럼 애처롭고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죠. 이 그림에서 맨 왼쪽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나옵니다. 그가 격하게 잡아끌고 있는 소녀는 알키비아데스로 미모가 너무 아름다워 여러 사람의 관심을 끌었고요. 소크라테스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 사랑보다 플라토닉 사랑을 추구했다고 전해집니다. 유명한 철학자임에도 동성애가 자연스러웠던 시대였던 만큼 그림으로도 남겨졌죠. 그 이후 신화나 기록이 아닌 직접적인 동성애를 다룬 작품은 19세기에 와서야 등장합니다. 19세기에는 남성들 간의 동성애를 국가 기강을 흔드는 정신병으로 취급했던 반면 사회적으로 억압받았던 여성들 간의 동성애는 어느 정도 용납했습니다. 이 작품은 두 여성의 관계를 표현한 구스타프 크루베의 잠자는 여인들입니다. 그는 신화나 전설을 빌려오지 않고 적나라하게 동성애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화려한 장식품을 배경으로 분홍빛 침대 위에 누운 순백의 여성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검은 머리의 연인과 금발의 연인은 잠에 취해 있고 그들의 붉게 상기된 뺨과 엉킨 다리는 성적 관계를 암시하고 있죠. 그 외에 침대 위에 떨어진 진주 목걸이, 구겨진 침대 시트 위의 머리핀은 사랑이 끝나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걸 관객들이 짐작해야 합니다. 또 이와 같은 맥락으로 여성들의 잠자리를 표현한 대표적인 프랑스 작가 툴레즈 로트렉이 있습니다. 그 당시 몽마르트 주변의 작은 바를 비롯한 카페와 매음굴에서는 여성들의 동성애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작품 침대에서는 짧은 머리를 한 여인들이 침대에 누워 함께 잠을 자는 모습이나 키스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1900년대에 들어와 우리는 남성들의 로맨스를 담은 그림을 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성소수자 작가들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반영한 작업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중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프란시스 베이컨. 1902년에 태어난 베이컨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깨닫고 17살 때 고향을 떠나 런던으로 이주해서 유럽 방방곳곳을 누비며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그의 1954년작 풀밭 위의 두 형상이라는 그림입니다. 형체가 명확하지 않지만 그림 속에는 풀밭에 엉켜있는 두 남성의 모습이 거칠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감정의 역동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이 작품은 1964년작 방 안의 세 사람으로 그는 과감히 남성의 관계를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으로 나눠지면서도 곧 하나의 큰 그림으로 합쳐진 이 작품. 사랑을 나누는 두 인물이 중세 종교화에서 주로 사용됐던 세폭짜리의 그림, 삼면화 형식으로 그려져 있죠. 종교적 숭고미로 표현됐던 삼면화를 금기시됐던 동성애 작품으로 표현했던 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어릴 적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았는데요. 그의 어두운 유년 시절과 폭력적인 삶은 그의 작품에서 어두운 색감과 분위기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애인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넣어 드러내는 등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을 당당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팝아트 등장 이후 상당히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앤디 워홀과 친분이 있던 키스 헤링 역시 동성애자이자 인권운동가로 활동했습니다. 키스 헤링은 낙서화라고도 불리는 그래피티를 통해서 공공장소에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미술을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다른 낙서화가들과는 차별화되게 자신의 작품을 거리뿐만 아니라 상업 물품이나 포스터로 제작하기도 했죠. 그의 작품은 평등한 사람들의 사회와 평등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무지는 공포란 작품은 키스 헤링이 에이즈에 걸리고 난 후 그린 작품이며 에이즈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재밌는 낙서화로 표현된 그의 작품은 단조롭지만 강렬한 색과 함께 직접적인 메시지를 적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소수자, 특히 남성 동성애자 집단을 뒤흔들었던 하나의 사건은 바로 에이즈의 유행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곤잘레스 토레스 또한 그의 연인을 에이즈라는 질병으로 인해 잃었습니다. 그의 작품을 포함해서 당시 사회가 가진 질병에 대한 공포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같은 요소들이 결합해 동성애 미술은 더 많은 현실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곤잘레스 토레스의 초기작 무제, 완벽한 연인들입니다. 두 개의 벽시계로 구성된 이 작품은 시침과 분침까지 똑같이 움직이는 시계지만 작가의 상황과 제목은 그 의미를 짐작해야 합니다. 생명의 의미가 담긴 건전지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시계는 일정하게 움직이는데요. 이 작품의 연대기인 1987년부터 1990년은 그의 연인 로스의 투병 시기이기도 합니다. 상대방과 완벽히 일치하는 사랑을 꿈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벌어지는 사랑을 동일하게 움직이는 같은 시계를 통해 표현했죠. 토레스는 사탕을 재료로 한 작품을 다수 전시했습니다. 보시는 작품은 설치 미술로 다양한 색의 사탕이 전시장 바닥을 채웠는데요. 이때 사탕의 총 무게는 175파운드, 79kg입니다. 이는 그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숫자로 사탕의 무게 79kg은 그의 연인 로스의 생전 몸무게와 같은 무게입니다. 전시 기간 동안 관객은 자유롭게 사탕을 먹거나 가져갈 수 있는데요. 사탕은 달콤하지만 그 맛을 위해
입안에서 서서히 녹아 사라져버리고 마는 특징을 로스와 자신의 사랑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전시 담당자는 그날 사탕의 개수가 줄어든 만큼 사탕을 다시 채움으로써 전시 기간 동안 무게가 동일하게 유지됐죠. 그렇게 그가 사랑했던 로스는 소멸했다, 다시 채워집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곤잘레스 토레스는 라틴 아메리카계 동성애자 미술가라는 수식어를 지우고 사랑의 서정시인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또한 동성애자가 아니더라도 차별적인 사회에 맞서고자 하는 예술가들은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담아 물음을 던지기도 하는데요. 사진 속 인물은 여자일까요? 아님 남자일까요? 위 사진 작업은 캐서린 오피의 존재와 소유, 연작 중 하나인 미소년입니다. 이 작품은 남장한 레즈비언들을 담은 일련의 작업들 중 하나로 사진 속 인물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불명확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시각적 기호를 뒤섞어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질문을 던지죠. 동성애를 다룬 미술 작품은 이처럼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부터 현대까지 예술 속 동성애를 주제로 한 작품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미술 작품 안에서 그리고 화가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동성애는 다툼과 논쟁이 아니라 예술로서의 아름다움입니다. 동성애 또한 마치 그림을 바라보듯 하나의 사랑의 모양 자체로 바라볼 수 있길 바라며 그들이 그리는 무지개를 응원합니다.